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세대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90만 명을 넘어섰고 종부세액은 1년 전보다 3배가 더 늘어난 5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많이 내야 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숫자를 확인하게 되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포한 보도자료 1000머리에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의 반박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종부세 납부 후폭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댓글창에 종부세와 관련된 토론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어제부터 발생이 됐는데 일단 객관적인 것부터 확인할게요. 네. 작년과 비교해서 고지세액이 3배가 지금 넘게 확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제 과세된 세액이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세액 고지된 금액이 5조 7천억 원입니다. 증가 폭으로 보면 223%, 3배 이상 전체 세액이 지금 늘어나는 구조고요. 과세 대상도 94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1.9%,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 전체 세액 중에서 90% 가까이를 부담을 한다고 해요. 1주택자는 세액 중에서 3.5% 수준이라고 하는데 납부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효과도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과 세액 모두 많아진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부가 분석한 자료들 나온 거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과세 대상 그리고 과세 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다주택자가 총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도 2조 3천억 원 정도로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나 법인, 그러니까 이번에 고가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법인 투자를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 부분에 영향으로 이제 늘어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거의 90%다라는 이제 발표 자료가 나온 것인데 방금 말미에 지적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규모도 사실상 결과적으로 늘어났고 대상자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금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전년에 12만 명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종부세를 내셨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과세 대상자로 이제 집계된 것이 13만 2천 명으로 10% 이상 이제 내셔야 되는 분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 공제 금액 기준이 11억 원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새로 내셔야 되는 분들이 1주택만 가진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10만 명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금액 자체로도 전년에 비해서 전년 1,200억 정도에서 올해 2천억 정도로 한 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과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이제 조회들을 많이 해보시니까 사실상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숫자로 확인이 된 거니까 어제 정부, 청와대 이 종부세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또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정부가 이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언론과 야당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너무 과도하게 종부세 폭탄이나 프레임을 씌워서 종부세가 마치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그런 반응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십니까? 네, 일단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가 내느냐가 적정 수준을 판가름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1.8%만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고지서조차 받으시지 않는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장의 불만이나 이제 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의 걱정은 급격하게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과세 부담을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요구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네. 그에 반해서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좀 선문답에 가까운 거죠. 내는 분들이 극히 일부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좀
쌍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 정도만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종부세를 고지서조차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서 이게 집을 좀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과 집이 없거나 아니면 좀 집에 대한 자산이 적으신 분들의 편을 가르는 것이냐 뭐 이런 네.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보다는 이 종부세의 인상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답변이나 이제 이해의 과정을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종부세가 오를 거라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 논란이나 논쟁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종부세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달아오를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침을 좀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이제 그 정부 해명에 대해서 저희 뭐 앞서 이제 김대호 박사님께서도 뭐 논평을 해주셨지만 궤변에 가까운 뭐 설명이다 이런 식의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5천만 명 중에 98%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갓난쟁이 아기부터 뭐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전부 다 포함해서 98%라는 그런 숫자를 만든 건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숫자의 장난 노름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편을 가르는 듯한 그 숫자 자체를 제시하면서 편을 가르는 그런 프레임을 제시했다. 정부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종부세가 2005년에 만들어질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주택, 다주택을 투자적인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좀 제어하는 목적으로 생긴 이제 세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집값 안정이라던가 그런 정책적인 목표로 계속 쓰여져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별적 과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그것을 뭐 퍼센테이지나 비율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는 이 종부세라는 과세 자체가 적정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로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특히 올해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 내지는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은 분명히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비싼 집 가진 분들이 세금 더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라는 한쪽의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쪽의 시각을 저희가 균형 잡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이제 짚어볼게요. 세금을 이제 어쨌든 5조 7천억 원이라는 납부세액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럼 내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라고 이 부분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전월세 가격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소위 나비 효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이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반응은 그럴 가능성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던가 기대치는 이제 보유세 부담들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을 좀 보유하지 않게 하는 가지고 있던 다주택들도 좀 적절히 처분하게 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네. 현재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셔서 중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처분 자체도 좀 쉽지 않다 보니 이 늘어나는 보유세를 어쨌든 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팔지 못하고 보유하는 가운데 세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를 반전세 같은 걸로 좀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받고 있던 월세를 조금 높이거나 이런 시도를 할 계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일단 올해는 이미 과세 대상이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셨기 때문에 뭐 당장 팔아도 종부세 대상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 번 내시고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를 걸 고민하면서 이제 처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생기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재고 시장에 뭐 물건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네. 팔기보다는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세입자들에게 어쨌든 다주택 중에 일부는 전세나 월세를 놓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증여 시장에서도 최근에 가격이 따라서 급격하게 오른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의 증여 건수가 서울보다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런 보유세 부담 같은 것들을 또 고려해서 서울 외에 가격이 많이 오른 도시에서도 증여 건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원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했던 다주택자의 물건 처분을 통한 재고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헌법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기반 하에 비싼 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세금 부과를 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출회가 되고 하는 그런 순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올해 종부세 대상이 새로 되시거나 급격히 늘어난 분들은 또 이제 과세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시지만 또 실제로 자산 규모가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의 걱정이나 불만은 사실은 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집값이 뭐 국민은행 통계로 10월까지 전국의 집값이 지금 한 13%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통계상으로 보면 2002년 수치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 따라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담 게다가 종부세의 여러 가지 조정된 세금 계산 방식에 적용되는 지표들의 이제 변화 때문에 급격하게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응해야 되는 지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년에 종부세 대상 금액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올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이제 인정하는 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종부세가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10월에 기재부가 발표했던 22년도 내년 세입 예산 편성해 보면 종부세 이제 세입 예상액이 6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이제 예상되는 추정치가요. 더 그래서 늘어나는군요. 올해보다도 30% 가까이 약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일부 처분하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도 나오겠지만 혹여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 전가되지 않는지 전가되는. 그리고 이제 과세의 정도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는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